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근데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났습니다. 다우는 0.37% 오르고 나스닥 0.04% 올랐는데요.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뭐 호재 만발이죠. 얼마 전에 뭐 ASML이 수주가 예상보다 좀 적다 해가지고 빠져서 반도체 겨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또 장비하고 상관없이 칩은 또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또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라는 이 예상치가 나오면서 9.8% 폭등을 해봅니다. 오늘 뭐 대만 증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반도체 겨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장비를 다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다시 이렇게 제 설비를 구축하든가 증설하는 데 있어서 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약간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일단 이 AI가 시작된 거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벌써 뭐 끝났다는 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AI 때문에 시장 방향성 계속 방향성 이끌어갈 거다라는 부분. 사실 미국 시장도 한 번도 오르기 시작했던 것도 그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어떤 뭐 재료를 내놓지 못하는 그 순간 또 아니면 뭐 AI 칩이 더 이상 뭐 과잉 공급이 된다 이러지 않는 한은 밀릴 확률이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지표가 좋았어요.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는데 예상치를 증가하면서 소비가 견조하구나 뭐 이렇게 미국 시장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용도 좋았는지 주간 신규 실업 청구건서마저도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날개가 달았죠. 미국 시장 날개가 다른 거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또 ECB에서요 금리 인하를 또 합니다. ECB에서 13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지표가 하방을 그리고 있다. 그럴 때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예금금리를 0.25 내립니다. 예금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축을 하면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축을 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유럽도 경기 부양책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책이 되니까 이거는 주가가 빠질 기회가 없는 거죠. 빠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뭐 좋은 재료 속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금리 인하는 90%대였는데요. 89% 정도로 밀리네요. 이게 더 밀리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뭐 금리를 뭐 인하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금리 정상화가 포인트라는 거를 연준이 인지를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나 연착륙과 상관없이 금리를 정상화해서 소외된 부분들,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문제가 된 곳, 또 뭐 가계 대출을 받았는데 뭐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주택 담보 대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금리가 높거든요. 실질 금리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해소시키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우는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일봉으로 보시면 신고가. 지난번 3일 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종가상으로 돌파가 해버렸네요. 다우가. 점점 위로 가고 있죠. 43,239엔 끝났는데 44,500 지금부터 한 1,300포인트 이상 남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국제유가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내려왔고요. 서브텍스 주용률은 소폭 내려왔습니다. 70불 정도대에서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얼마 전 한번 크게 빠졌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회복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그쵸 회복해가지고 요 또 쌍봉처럼 보이죠? 쌍봉 아닙니다. 지금 쌍봉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새로운 봉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쌍봉이 될 확률이 매우 작습니다. 근데 그래서 쌍봉이 영향을 받는지 여기서 약간씩 밀리죠. 월봉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월봉은 쌍봉을 보이네요. 그렇죠?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치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나스닥 차트로 봐가지고는 치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물론 엔비디아는 멈춰있고 다른 종목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오면서 원달러가 무려 60원이 오릅니다. 10월달 들어오면서 원달러 60원 오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시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거나 금리 인하가 되면서 뭐 돈을 뭐 주가가 올라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감 미국이 커져서 그걸로 간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요즘 시장을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주장하는 거 있죠. 관세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네, 관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면 강달러가 될 확률이 높죠. 강달러가 된다라는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신흥국은 약달러가 돼야 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약달러라는 건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약달러가 하는 거고 강달러는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강달러는 가치가 높아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내려가는 거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불당 신흥국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달러는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 봐야 되는데 해리스가 지금 약간 뭐 박빙이면서 밀린다는 뭐 느낌이 있는데요. 미국도 사전투표가 있어서 모릅니다. 사전투표를 봐야 되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도 사전투표에서 이겨가지고 트럼프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환율이 11월 5일까지는 계속 추세적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 비트코인도 뭐 지금 뭐 9,200만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리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시장의 글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열려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1,400원대가 넘어간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넘어간다면 상당히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돼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주가인데요. 위험자산은 항상 환율과 반비례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 환율이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피는 그 기관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물론 기관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지만 왜냐면 기관도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냥 확 버려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관이 현재 방어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유지하느냐 란 쪽에 계속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많이 힘이 없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일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막고 20일선은 타서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고 60일선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위로 걸고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뭐 HBM에서 뭐 세계 실수에서 뭐 요번에 뭐 어떤 것도 나온 거예요. DDR 뭔가요? 나왔는데 뭐 그런 것도 자꾸 만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어저께 6만 100원까지 갖다 밀렸거든요. 이게 지금 공포를 내는 이 시점이 정말 사야 하는 시점일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처질 만한 이유는 상속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 지랑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